부산의 이슈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죠. 오늘도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친절한 미숙씨,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11월 24일 지난달이었습니다. 자갈차짐의 부산시의회의 입법과정 이대로 괜찮은지, 내년 예산안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편성이 되는지 이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332회 시의회 정례회 기간인데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부산시의회의 부산시의회 입법과정에 대한 부산참여연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 제기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이제 부산시의회는 두 번의 정례회를 합니다. 6월에 한 번 있고 또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정례회가 있는데요. 그리고 정례회 기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됩니다. 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던 기간인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일간 77건의 공고, 즉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 기간이 평균 6.5일밖에 되지 않고 공휴일을 제외하면 4.7일에 해당합니다. 7대의 전반기 평균 6.6일과 비교해도 0.1일이 줄긴 하였는데요. 부산 참여가 입법 예고 기간을 늘릴 것을 제안했지만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입법 예고는 법령 재개정의 이유 또는 폐지할 경우 이를 국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인데 6.6일이면 좀 짧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예고는 행정부가 의회 입법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은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 국민은 행정부와 의회 견안을 견제하고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강력 기초지자체단체가 발의하는 조례안 입법 예고 기간은 20일이고요. 의회는 지방자치법에서도 부산시의회 회의 규칙에서도 5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최소한의 기간인 5일만 맞추면 되는 것으로서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시의원들은 오히려 법보다 길게 6.6일을 입법 예고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 정도의 기간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충분한가는 의문입니다. 네, 처장님 보시기에 그럼 며칠 정도 돼야 될 것 같으세요? 뭐 한 2주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번 회기에 이제 눈여겨볼 점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특히 이번 회기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입법 예고 기간을 시간까지 계산해 한정하였습니다. 네. 332회 정례회 해양도시 안전위 소관의 입법 예고 22건에 대한 입법 예고 의견 제출 기한을 평일 18시까지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는 9건을 평일 12시까지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1단위로 정해진 기한을 시간 단위까지 계산해 의견 제출 종료 시점을 앞당긴 것을 보면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와 소통만 논의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법과 규칙에 명시된 기간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시민들은 어떤 조례가 언제 올라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입법 예고 기간이 짧은 데다가 시의 홈페이지에서도 조례안에 대한 별도 페이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안정보에 들어가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언제 어떤 조례가 올라왔는지 별도로 알리지도 않고 있고 시의 홈페이지를 매일 들여다봐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까지 계산해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상황이니 시민의 의견을 제출하기에는 정보도 기간도 너무 짧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예고 기간이 6.6일, 굉장히 짧은 데다가 5일 동안 79건이나 입법 예고를 했다고 하면 그 수도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정례에 상정된 조례 입법 예고안은 총 107건입니다. 네. 이 중에 의원들이 발의한 안건은 80건인데요. 의원 발의 조례 입법 예고안은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총 5일간 79건이라는 많은 조례가 짧은 기간에 공고되어 있어 시민들이 의견을 제출하기에는 하기에도 그리고 시의회에서 논의를 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고 양은 너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시의원들이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것은 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시민들의 삶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짧은 기간에 많은 조례 발의와 짧은 입법 예고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뭐 방송을 들으시는 시민분들도 조례가 부산 시민들한테 중요할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조례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 부산시가 돈을 하나 쓰기 위해서 아니면 정책을 하나 집행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둬야 되고 그 근거가 바로 조례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시민의 삶이 확실히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중요하고 그럼 조례가 어떤 형식과 어떤 내용을 갖춰야 될지도 매우 중요한 거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조례를 제정할 때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시의회에서 발의되는 조례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거기다 입법 예고도 짧으니 조례가 미칠 역효과에 대한 부분과 조례가 놓치는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거나 재현되지 못합니다. 거기다 이번 정례에는 11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43일간에 이루어지는데 이 중 조례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일자는 단 6일간입니다. 그러니까 11월 9일부터 11월 20일, 25일, 12월 11일, 12일, 15일 6일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심사 시간이 매우 촉박하고 심사 시간에 촉박할 때는 의원들은 사전 심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이제 공개되지 않고 별도의 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민들은 그 과정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깜깜이로 조례가 심의될 수 있는 것이고 제정 조례에 대한 공청회나 수기 과정, 입법 예고 의견 제출에 대한 답변이 전무한 상황에서 시민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부산시는 부산 참여연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입법 네. 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이게 왜 반영되는지 아니면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의견을 줍니다. 네. 근데 시의회는 이제 그런 과정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좀 어떤 문제들이 더 있는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번 회기의 조례에 이상한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조례에 입법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 전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부산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 진단 지원 조례안은 이게 조례명인데 원래는 어떻게 올라왔냐면 이 진단이 검진으로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법 예고 올릴 때는 부산광역시 퇴직 소방공무원 특수 건강 검진 지원 조례안으로 의견을 내잖아요. 네네. 그럼 그게 서로 조례 이름이 다르니까 그 원래 조례에 대한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이 조례안을 저희가 잘못 올렸으니까 네. 조례안의 명칭을 좀 바꿔달라는 경우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부산광역시 출자 출연기간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은 재정 조례에 있는데도 제목에는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잘못 공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에는 비용 축에서 미천부 사유서가 누락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어린이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는 첨부 서류의 기재 내용이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모두 잘못된 공고가 올라가 재공고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수정을 한 후 기한을 연장한 것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어린이 놀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별다른 공지 없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한 후에 그 수정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도 땜질실 처방만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조례 완결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었다고요? 예, 많은 조례를 거기다 입법 예고 기간을 짧게 하는데 급하게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 지금은 이제 후반기거든요. 근데 네. 전반기 때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 전반기 때 한번 살펴보면 네. 재개정 조례 435건 중에 270건 하지만 이 중에 31개의 조례는 9대 시의회 전반기 동안 2번 이상 개정이 됐습니다. 31개가 또 개정되고 다시 또 개정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9대 시의회가 제정했거나 전부 개정한 조례를 다시 개정한 경우도 6건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 6번을 개정한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산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5번이 개정됐고 6번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번이고요. 그 외에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등 5개의 조례는 시의회에 의해 4번 개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다면 제대로 만약에
그 처음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 똑바로 하고 좀 심의를 숙고해서 했다면 이렇게 여러 차례 재개정되는 경우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러다 보니 이렇게 개정을 많이 하는 이유는 완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심사 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거쳐야 되고 좀 조례를 한꺼번에 과도하게 많이 제출하는 것도 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의 정확한 명칭이 바뀌어서 올라오는 경우도 왕왕 네, 있었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조례 완결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들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선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의원들에게 재정 조례에 대한 공청회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입법 예고 기간을 짧게 한 것은 네. 집행부는 20일인데 의회는 5일 이상만 하면 되거든요. 한 것은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법에 근거를 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의 조례 발의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재정 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짧게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별도로 만들든지 아니면 규칙을 바꾸거나 규칙을 바꾸지 않더라도 재정 조례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 예고 기간을 늘린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게 결국은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이 발표됐는데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예, 부산광역시 2026도 예산안 민선 8기 비전 완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제출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출된 예산의 재정 책임과 재정 지출 우선순위를 들여보다 보면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리고 늘어나는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부산시 세입 예산안을 건전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증가하는 채무 부담을 미래 재정에 전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면 불안정한 수입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급증한 지방채 발행은 부산시 재정의 불안전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 2026년 예산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부산광역시 예산안 중에서 좀 중점적으로 편성한 예산안들 그중에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본다면요. 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이 복지의료 돌봄입니다. 시민 행복 도시 분야에 들어가는데요. 약 8조 6천억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부산의료원 호흡기센터 300억 원, 그리고 부산 어린이병원 35억, 이외에도 통합돌봄이라든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게 미래형 매력도시입니다. 환경생활편인데요. 이게 1조 4천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15분 도시 고도화, 15분 도시라고 하면 뭐 들락날락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비 환급, 동백패스 그리고 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K패스 환급 그 5대5로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낙동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좀 살펴볼 만한 것은 글로벌 문화 관광 도시가 한 5천억 규모인데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에 한 836억, 그리고 세계적 미술관도 현재는 이제 뭐 국제 공모만 있기 때문에 한 40여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구장 재건축 이런 것들도 들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야광 관광을 위해서 조명 사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낙동강 인근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새에 또 좀 철새를 떠나게 하는 네. 그런 요소는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물류 거점 도시 사업이 한 4천억 정도가 편성되었는데요. 하단 녹산선 그리고 양산성, 엉궁대교 등 건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산시 2026년 예산안은 17조 9,330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주목해야 할 예산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버스 네. 관련 예산입니다. 버스 관련 예산은 총 2,380억 정도인데요. 네. 이 예산은 대부분이 버스 준공영제 손실 보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2천억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 2천억 원은 2025년 예산과 비교해도 25%가 본 예산만 비교하면 추경이 또 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본 예산만 비교해도 25%가 증가한 예산이고요. 기억하시는 것처럼 2023년에 이 재정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그 버스 요금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전국에서 제일 비싼 버스 요금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금이 줄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사실은 버스 준공영제 손실보증금만 2천억이지 이외에 버스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에 또 유가 보조금을 한 100억 정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공영 차고지도 부산시가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올리기 위해서 BRT도 부산시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은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렇다면 부산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수송 분담률이 오르지 않다면 부산시의 버스 정책이 좀 실패한 건 아닌지 그리고 너무나 과도한 지원금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하는 좀 지금 와서라도 지금이라도 좀 되돌아보고 좀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버스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조금 더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의 시간 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